여러분,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극장판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30대, 40대 남자들이 친구들끼리 혼자 가서 보고 옵니다. 이거는 추억이죠. 비디오판 슬램덩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멜로디, 일본 오프닝 1기를 노래를 번안해서 다시 부른 건데요. 바로 버블경제 당시에 일본 시티팝이 한창 유행일 때의 그 느낌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SBS판이 더 유명하고요. 이 박상민 님이 부른 이거랑 이걸로 바뀌었죠. 특히 엔딩곡 노래가 나올 때면 오후 5시 반쯤 넘어가는 시각 창 밖으로 주황색의 노을이 지고 있었죠. 그 풍경과 이 노래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잠깐 동안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시절 기억이 우리를 다시 영화관으로 부른 거 아닐까요? 우리 한국도 이런데 진짜 본국인 일본에서는 어떨 것 같나요? 슬램덩크가 실제로 연재했던 기간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26년 전 일이죠. 이제 다시 추억팔이로 등장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지금의 이 슬램덩크 열풍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동력으로 유지되는 일본 만화 시장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본 만화 시장도 이제 예전 같지 않거든요. 이제 일본 만화도 슬슬 한국 웹툰에게 밀리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2년 12월 기사에서 한국 웹툰에 가려지는 일본 만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 만화 시장의 규모는 약 1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서 2.3% 줄어든 반면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에 달했고 2030년에는 5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하네요. 몰락하는 일본 출판 만화와 새롭게 뜨고 있는 한국 웹툰, 이러다 보니 과거 10대들이 즐기던 만화 주간 소년 매거진의 독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30세를 넘어섰습니다. 소년의 추억 매거진이 된 거죠. 이 말은 잘 나가던 일본 만화도 이제 옛말이고 이제 대작은 드물고 추억팔이만 남았다는 뜻이죠. 일본에서 거의 30년 만에 돌아온 슬램덩크가 잃어버린 30년과 겹쳐서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슬램덩크가 연재했던 1990년부터 1996년까지가 일본 경제의 버블이 최고조에 이뤘다가 몰락하고 이후로 잃어버린 30년을 지금까지 쭉 오는 건데요. 이 기간 동안 일본 산업 전반이 예전의 전성기를 찾지 못하고 하향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세계를 호령하던 만화 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전성기의 기억을 되파는 추억팔이 뿐인 거죠. 이렇게 추억을 다시 팔려고 했던 슬램덩크가 개봉을 했는데요. 기대와 함께 충격도 같이 옵니다. 다시 돌아온 슬램덩크는 단순하게 추억팔이 뿐만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서 추억파괴라는 말들이 일본 팬들 사이에서 돌았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중단돼서 안 나왔던 산왕전을 다뤘죠. 원래 애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싹 다시 만들었는데요. 주인공도 송태섭으로 바뀌고 기존의 성우도 전원 물갈이하고 2D 애니메이션을 추억하는 팬들한테 생소한 3D 기반으로 다시 나왔고요. 이런 코믹스러운 장면들도 싹 뺐죠. 추억을 다시 소환하고 싶은 일본 30, 50대에게 엄청나게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깨트리다니 하필 주인공이 송태섭이냐. 원작에서는 별다른 서사가 없는 송태섭. 슬램덩크 종료 이후 작가 이노우에는 단편 만화 피어스를 그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년과 소녀 송태섭과 이한나가 만나는 장면인데요. 각자의 가정사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소년과 소녀, 어떤 계기로 같이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추억을 공유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송태섭과 이한나의 피어싱엔 그런 사연이 있던 거죠. 근데 아까 배경의 섬, 여기가 오키나와랍니다. 송태섭의 본명은 미야기 료타. 일본 사람의 성은 우리와 달리 수십만 개가 넘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제일 흔한 성 중에 하나가 미야기랍니다. 미국 영화였던 가라테 키드, 한국에선 베스트 키드라는 제목의 주인공의 스승인 일본계 미국인의 성이 미야기입니다. 그 미야기도 오키나와 출신이죠. 이번에 새로 바뀐 성우도 오키나와 출신이고 송태섭의 어린 시절 성우도 오키나와 출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고등학교의 농구부가 평균 신장 169cm였던 거를 이노우에 작가가 흥미롭게 기억해 두었다가 오키나와 출신의 단신 선수인 송태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봉한 슬램덩크 더 퍼스트도 송태섭의 어린 시절 오키나와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26년 만에 돌아온 이번에는 오키나와에 집착을 할까요? 일단 오키나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오키나와는 원래 류구국이라는 일본과 별개의 독립국이었습니다. 후에 일본 제국에 통합이 됩니다. 근데 거의 식민지 취급이었어요. 전쟁 때 남자들을 징용해서 군인으로 쓰고 소녀들은 위안부로 씁니다. 게다가 일왕을 위해서 자포까지 하라고 합니다. 지금도 오키나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심하죠. 일본 제국의 패전 이후 72년까지는 미군에 의해 점령이 되는데요. 주둔한 미군에 의해서 여러 사고와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본과 미국이 합의해서 1972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는 지금도 남아서 미군의 무기와 군대가 추둔하고 있는데요. 이런 역사를 지내다 보니 일본 본토에 비해 미국 문화가 제대로 들어와 있었고요. 미국의 농구 문화가 일찍이 자리를 잡은 게 오키나와입니다.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많은 물자 중에 농구용품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공중파 TV를 틀면 미군 기지를 위한 방송이 나오는데요. 이 채널로 현지인들은 일상적으로 미국 프로 NBA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막 매직 존슨 이런 선수를 따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본토와는 독립적으로 농구 문화가 따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2022년이 오키나와 반환 50주년입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오키나와 이야기들이 정말 핫했는데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가지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감정 이런 게 다큐멘터리 등으로 일본 전역에 공유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키나와는 지금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데요.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재무장 군대를 추진하고 있고 이 재무장의 선봉 역할, 기지 역할에 오키나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부터 중국과 영토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에 바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2022년 반환된 지 50주년에 미일 연합군의 대중국 최전선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가 이노후에 다케이코는 이미 자위대 관련 우익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었죠. 온갖 우익 관련 단체들을 팔로우하고 자위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인 사람보다 살린 사람의 수가 많은 군대다. 파이팅! 이것은 긍지다! 라고 리트윗했는데요. 또 이거는 뭐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길기와 일반 중심 강조선의 차이는 하얀 배경에 빨간색 빗살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냐 없냐의 차이랍니다. 이 오키나와 반환 50주년 해의 마지막을 장식한 게 12월에 26년 만에 공백을 깨고 등장한 슬램덩크. 오키나와 사람 송태섭이 주인공인 겁니다. 일본 농구문화의 시초, 미군과 자위대의 오키나와, 세계 경제대국 타이틀 2위를 뺏어간 나라 중국하고 대립 중인 최전선. 2022년 반환 50주년의 마지막 주인공은 이노우에의 슬램덩크의 오키나와 주인공. 뭔가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너무 좀 나간 것 같다 그래. 국뽕 유튜브냐? 비약이 좀 심한 것 같다 그래. 네, 좀 오바 좀 했습니다. 네, 슬램덩크 오프닝에 나오는 가마쿠라 건널목. 이 장면 하나로 별거 없던 에노시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편에도 여기 이런데 나오는 동굴 이런 게 오키나와에 많다고 하네요. 예고편에도 나올 만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치렀던 곳이라 이런 방공호의 흔적들 오키나와의 해변에 살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송태섭의 엄마가 자주 가는 이곳 치지도 해변공원에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도 관광지화를 노린 거 아닐까요?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등장한 또 다른 이유. ENA라는 게임 회사에서 토에이 애니메이션의 판권을 사서 2020년에 슬램덩크 모바일이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 잘 나가고 특히 중국에서 인기인데요. 애니메이션이 산왕전 전에 끝나기 때문에 산왕공고팀에 대한 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왕팀 멤버를 못 만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극장판부터 시작하면 산왕전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추측들이고요. 공식적으로 실제로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밝힌 26년 만에 돌아온 이유는요, 어설프게 끝내기 아쉬워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감독은 애니메이션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일본 애니 시장은 그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 이 방송사와 애니 제작사가 판권을 사들여서 만화로 만들면 감독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냥 조언 정도? 근데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슛 한 번 쏘는데 회상하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화면 까매졌다 다시 하얘지면 슛 한 번 쏘는데 회상하고 드리블하고 또 반복하죠. 이렇게 질질 끌었던 이유가 다른 애니랑 같습니다. 만화 연재 중간에 애니가 만들어지면요, 애니메이션 제작 속도가 만화 속도를 따라잡았고, 원래 이럴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은 오리지널 스토리를 밀어넣기도 하지만 슬램덩크는 농구 시합 중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뭐 양호열 패밀리 이런 에피소드나 잔뜩 넣고 최대한 농구 시합을 질질 끌었던 거죠. 하지만 이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라통이 터져요. 아, 왜 이렇게 울어뛰어? 코트가 한 200m쯤 되나?
점프 한번 했다 하면 채공시간은 짧으면 1분, 길면 5분을 넘어가요. 이러니 이노우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2003년에 토에이에서는 이노우에한테 찾아가서 애니를 못 만들었던 산왕전을 다시 만들 거냐 물어봅니다. 당시 발매했던 TV 애니메이션 DVD가 너무나도 잘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산왕전도 여기 붙여가지고 팔 생각이었던 거죠. 이노우에는 애니메이션에 매우 빡쳐있던 상황이라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6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2009년 이번에는 이노우에가 다시 만들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토에이에 애니메이션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죠. 이후에 토에이에서 보내준 방법은 풀3D였는데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슬램덩크는 제작비 때문에 코트에 5명을 채 못 그렸어요. 3D 애니는 현실적인 캐릭터의 움직임에 맞춰서 코트에 양팀 10명을 전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플을 이노우에는 생동감이 안 든다고 거절합니다. 3D가 약간 어색했던 거죠. 토에이의 마지막 승부수 3D 플러스 2D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방법에서 이노우에는 드디어 승낙을 합니다. 승낙한 결정적인 요소는 샘플의 영상의 얼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강하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든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기에 이노우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네요. 기술이나 영상의 퀄리티보다 열이나 영혼 같은 감정적인 부분이 이노우에한테 잘 와닿았던 거죠. 이게 2014년인데요. 맨 처음 최초 제안에서 11년이 지나고 샘플 제작으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나서 승낙을 한 거죠. 샘플 제작에만 웬만한 극장판 애니 하나 가격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처럼 삼고초려 끝에 이노우에는 승낙을 하고 대신 내가 직접 나서겠다를 시전합니다. 사실은 토에이에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8년 후 2022년 연말에 드디어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개봉을 합니다. 이래서 2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노우에 본인이 말하길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에서 슬램덩크를 다시 만들었답니다. 아예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일단 사실적인 농구 표현, 기존의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약점이었던 부분이었죠. 특히 굉장히 세세한 부분, 발을 받는 방법이나 공을 받는 순간의 신체 반응, 슛하러 갈 때의 약간의 타이밍을 고려했고요. 제작진들이 실제로 농구를 배우러 가서 직접 플레이를 했다고 하네요. 성우도 싹 바꿨는데요. 원래 일본의 성우는 단순한 목소리뿐만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캐릭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우가 나이가 들어도 함부로 성우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잘 못 바꾸거든요. 물론 슬램덩크의 기존 성우는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막 70대도 있었고요. 이노우에 본인이 만화를 그리면서 상상했던 원작 캐릭터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성우들을 새로 직접 골랐고요. 게다가 성우들에게 캐릭터를 극화투로 연기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평소 톤과 비슷하게 연기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보다 자연스러움에 주목한 거죠. 게다가 3D로 바뀐 점에 대해서는요. 이노우에는 3D건 2D건 중요한 건 작품이고 기술은 그저 툴일 뿐이다. 가장 농구다움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골랐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개봉하기 전에 뭘 해도 무조건 까이는 그야말로 망작 테크의 정석을 제대로 타고 있었는데 정작 개봉한 후부터 혹평은 극소수로 쪼그라들고 칭찬만이 난무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개봉하자마자 스즈메의 문단속을 누르고 1위, 이후에 아바타가 개봉했지만 슬램덩크에 밀려 힘을 못 썼고요.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입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고요.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5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는 너의 이름은, 그 뒤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렇게 있는데요. 슬램덩크가 이들을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노우에의 우익 논란이 있었죠.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도 엄청난 인기고요. 해당 애니메이션이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인 영웅을 누르고 2위에 오르고 이후에 개봉한 항일단체를 다룬 유령을 압도한 것은 이건 역사의 아이러니 같네요. 마지막으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퍼스트에 쭉 이어져서 1편 더 퍼스트 송태섭, 2편 더 세컨드 최치수, 이후에 서드 서태웅, 포스 정대만, 피프스 강백호로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지식경제고래 채널은 지식이나 경제 이야기 아니냐 고래? 네, 맞습니다. 오늘은 잘나가던 90년대의 버블경제를 추억하는 슬램덩크를 다뤘는데요. 지식경제고래의 버블경제 시리즈를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